가슴 이식이라는 게 이제 허벅지와 복부에서 가슴 이식할 만큼 필요한 양의 지방을 뽑아야 되는데, 지방을 뽑은 자리가 패인다든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아니면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경우는 색소 침착이 와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작용들은 뽑는 양에 비례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다흡입 문제라는 것이죠. 지방 흡입을 한 자리의 부작용은 특히 과다흡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지방을 흡입해버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제가 가슴 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몇 번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부작용일 수도 있는 바로 지방을 흡입하는 곳의 부작용 편입니다. 가슴 이식이라는 게 이제 허벅지와 복부에서 가슴 이식할 만큼 필요한 양의 지방을 뽑아야 되는데, 지방을 뽑은 자리가 패인다든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아니면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경우는 색소 침착이 와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 이식을 할 때 실제적으로는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슴이 작아서 이식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 마른 분이 많으니까 실제 뽑을 수 있는 지방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슴 이식을 했을 때 지방을 뽑은 자리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작용이 생기는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허벅지 사진입니다. 허벅지 바나나돌이라고 해서 엉덩이 주름선에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복부 흡입 사진을 보면 뽑은 자리가 울퉁불퉁해서 굴곡이 생기는 경우죠. 복부의 경우는 누운 상태에서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고, 앉거나 일어섰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이식할 때는 대략 1500cc 정도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 1500cc 지방으로 1차 이식을 하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2차 이식을 대비해서 지방을 보관하게 됩니다. 대개 이 정도 양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을 흡입할 때처럼 많은 양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체형에서 봤을 때 허벅지에서 지방을 조금 뽑았다 하면은 2500에서 3000cc, 복부는 1500에서 2000cc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가슴 이식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의 지방을 뽑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복부랑 허벅지에서 골고루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패임이라든지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색소 침착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방을 흡입한 자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부작용들은 뽑는 양에 비례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다흡입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른 분의 경우에는 지방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뽑을 때 과다흡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 보이는 게 피부고, 아래쪽에 조금 까맣게 보이는 게 표층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더 깊은 층이 지방이 있고, 바로 밑에 이제 근육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뽑을 때는 항상 피부 밑에 있는 표층 지방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피부를 터치했을 때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라인을 잡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뽑거나 아니면 지방에 없어서 표층 흡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패임이 온다든지 울퉁불퉁해지는, 심한 경우는 색소 침착까지 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이식에서 지방을 뽑고 나면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을 뽑고 엉덩이가 조금 처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엉덩이 아래쪽에는 지방을 뽑지는 않고요. 힙업 이식 하는 경우에 엉덩이 아래쪽에 지방을 뽑는 경우가 있지만, 엉덩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오히려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흡입했다 해서 엉덩이가 실제로 처지지는 않습니다. 엉덩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여기서 뽑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뽑는 방법인데, 에바를 사용해서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 매뉴얼 방식이라 해서 주사기로 지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원조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초창기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매뉴얼 방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바를 이용한 방식과 매뉴얼 방식을 혼합해서 하게 되고요. 지방 이식의 경우 흡입자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흡입을 하다 보면은 수술 과정에서 약간 패어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프레시한 제방을 부어서 바로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낫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오히려 이제 몇 달 뒤에 교정을 이식을 하게 되면 더 번거롭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더 뽑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교정 이식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지방 흡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뽑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근데 지방을 많이 뽑을 때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표시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이식을 한 분에 한 3분의 1 정도는 팔 흡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이 최대한 슬림해지면 좋겠지만은 두세 달이 지나서 팔 흡입한 곳을 보게 되면은 정상인 포지션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데 팔을 돌려보라고 해보면 이제 패인 자리가 보이는 거죠. 복부도 누웠을 때는 표시가 안 나다가 일어섰을 때 패인 자리에 굴곡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지방 흡입을 한 자리의 부작용은 특히 과다 흡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다가 만약에 이분이 이전에 지방 흡입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이제 이렇게 옷을 올려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또 원장님들이 워낙 지방 흡입을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 많이 뽑은 경우 보면은 열반지를 만지는 듯한 촉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방을 흡입해버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분들이 처음엔 흡입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결과가 좋다라고 해서 부족해 하시지만 대개는 이제 몇 달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났을 때는 흡입한 자리 부작용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슴 이식할 때 대용량 흡입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양의 지방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뽑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뽑은 양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 흡입을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을 할 때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슴 이식할 정도의 흡입량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부작용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수술을 할 때 너무 지나친 과다 흡입이 되지 않고 표층 흡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지방 흡입 자리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